친구들 반갑습니다. 스프링 브레이크 재밌게 잘 지냈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도 스프링 브레이크 동안에 재밌게 잘 지냈어요. 선생님은 브레이크 동안에 버섯을 키우는 키트를 샀어요. 버섯을 이렇게 집에서 키울 수 있는 키트를 샀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그만 버섯들이 몇 개가 나왔어요. 다음 주에 많이 크게 되면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친구들도 방학 동안에 재미있는 시간을 그렇게 보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꽃도 심고 아니면 예쁜 화분 같은 것들도 키워보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로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특강 6번째 시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단어를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 오늘은 재미있는 만화가 먼저 들어가 있네요. 한번 같이 먼저 읽어봐요. 한이의 여름방학 생활계획표. 친구가 플랜을 짰네요. 계획표라는 게 있어요. 여름방학을 썸머이 되면은 이제 브레이크가 되니까 썸머 브레이크 때 어떻게 생활할 건지 계획을 표로 차트 같은 걸로 만들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계획 그리고 실천하다라는 두 단어를 배울 거예요. 계획이란 건 이렇게 make a plan, 이렇게 플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플랜을 짜는 걸 계획한다고 해요. 어떻게 계획했는지, 방학 생활을 어떻게 계획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자는 시간이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에 밥을 먹네요. 기상은 아침에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자, 밥 먹고 A, B, C 영어 학원 영어를 한국에 있으니까 영어를 배우네요. 자, 그리고는 공부하고 학원 갔다가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운동도 하네요. 그리고 밥 먹자마자 그 다음에는 수학 문제집을 푸네. 또 공부 또 스타디. 너무 대단한데요. 그 다음에 저녁 먹고 조금 쉰대요. 저녁 먹고 좀 쉬고. 그리고 또 책을 읽고 밤에 일기를 쓰고 그렇게 잔대요. 와우, 대단한데요. 엄마들이 너무 좋아할 플랜이네요.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너 이 계획을 실천할 수 있을까? 계획이 있는데 실천할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을까? 이 계획대로 할 수 있을까? 프랙티스 할 수 있을까? 이대로? 따라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천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말인 것 같죠? 자, 먼저 이렇게 어스하는 거 필요해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고민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걱정하지 마. 알찬 방학을 보낼 거야. 친구가 많이 고민해서 계획을 세웠대요. 이렇게 플랜을 짰대요. 그죠?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꼭 할 거야. 하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아침에 영어 학원에 진짜 가네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또 운동 열심히 하네요. 힘들어 보인다. 그리고 또 밤에는 또 공부하고 책 읽고 하네요. 힘들어 보여. 그랬더니 어때요, 친구가? 책 읽고 숙제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힘들어 보여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계획은 아침밥은 안 먹고 간식을 먹는다고? 알찬 방학을 보낸다더니 알찬이란 건 아주 좋은 방학이란 뜻이죠. 누나, 앞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계획만 세우기로 했어. 실천이란 건 뭐죠? 실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거. 진짜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거. 리얼 액트 할 수 있는 거. 액팅을 진짜 할 수 있는 거를 계획을 세우기로 했대요. 자, 어떤 계획을 다시 세웠는지 한번 볼까요? 자, 밤에는 자유시간, 프리타임이네요. 자, 늦게 기상, 늦게 일어난다는 거죠. 아까 기상은. 그리고는 아침 안 먹고 간식 먹고. 먹자마자 점심 식사 낮잠, 점심 먹고 낮잠. 그리고는 친구랑 놀고, 저녁 식사하고 쉬고, 그 다음에는 TV 시청. 완전 바뀌었네요. 엄마가 이런 거 싫어할 것 같은데. 그쵸? 자, 실천을 아까 건 너무 힘드니까 잘 할 수 있는 것들,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로 계획을 바꿨네요. 자,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얘 이름이 한이였나 보네요. 한이가 알찬 여름방학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한번 친구들이 먼저 읽어보세요. 한이는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지 앞으로 할 일을 미리 생각해 보았어요. 자, 한이는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지 지난 일을 돌이켜 보았어요. 돌이켜보는 건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돌이켜. 옛날 거를 이렇게 돌아보는 걸 돌이켜보는 거예요. 미리 생각하는 건 머릿속에서 계획하고 머릿속에서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앞으로 있을 것, tomorrow, 그 다음에 있을 future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죠? 자, 어떤 거였을까요? 앞으로 할 일, 지난 일을, 지나간 일을 돌아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할 일, 앞으로, 그죠? 앞으로 할 것, 미래에 있을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얻은 거죠. 그러면, 그죠? 맞아요. 앞으로 할 일을 생각했죠. 자, 누나는 한이의 첫 번째, 여기 누나는 한이의 첫 번째, 이거는 두 번째 계획표죠. 요거는 두 번째, 아까 본 거는 첫 번째 계획표. 왜 걱정했을까요? 왜 걱정했을까요? 한이는. 누나는 왜 걱정했을까요? 자, 처음에 보면은 누나가 너 이 계획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걱정했죠. 왜 했을까요? 한이가 실제로 하기 힘든 계획을 세워 계속 공부만 하고 운동하고 조금 더 안 쉬니까 실제로 하기 힘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죠. 진짜 풀필할 수 있을까? 이 플랜을 풀필할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을 했죠. 너무 하드한 플랜이었죠. 그죠? 근데 요거는 누워서 자고 하니까 어때요? 할 수 있죠. 너무 쉽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실천한다는 건 플랜을 풀필 할 수 있을까? 그쵸? 그런 거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실천할 글자를 한번 연습해 보세요. 누나가 새로 만든 한이의 방학생활 계획표를 보고 당황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어때요? 플랜을 새로 짠 플랜은? 한이가 새로 만든 여름방학 생활 계획표는 실천하기 쉬운 일들로만 되어 있어 알찬 방학을 보내기 위한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좋은 방학이 아니죠. 다 할 수는 있어요. 실천할 수는 있는데 풀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쵸? 그래서 누나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자, 스토리를 읽어보면서 어떤 스토리였는지를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을 understand 할 수 있는지 잘 읽어보고 또 글자를 써보세요. 계획표 실천하기. 한번 글자를 써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계획과 실천하다는 뜻을 짐작해봤어요. guess 해봤어요. 그죠? 자, 연결해봅시다. 자, 지난 일, 앞으로 할 일. 자, 계획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지난 일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뒤로. 그죠? 앞으로 할 일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이죠. 그쵸? 지나간 일은 past고, 그죠? 앞으로 갈 건 future이죠. 그래서 계획은 옛날에 지나간 일을 계획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은 앞으로 할 일이죠. 계획은. 그죠? 실천하다. 실천하다는 practice 하는 거죠. 실제로. 실천하다. 그죠? 후회하다는 regret 하거나 repent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나 왜 그랬지? 라고 하는 게 후회니까 실천하다는 거 실제로 acting 하는 거랑 다르죠. 액션이 없는 거니까 이건 아니고요. 망설이다는 hesitate 같은 거예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어떡하지? 할까 말까?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걸 망설인다고 하죠. 망설이지 말고 어서 해. 괜찮아. 나 엄마 어느 거 사지?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이걸로 사. 이렇게 말할 때 망설인다고 쓰는 거예요. 자, 실천하는 실제로 그걸 하는 거죠. 그쵸? 자, 계획은 make a plan. 뭐 이런 뜻이죠. 그죠? 계획과 뜻을 한번 알아봐요. 계획, 실천하다. 오늘 두 단어가 있는데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며 세운 내용. plan이죠. 그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일의 순서나 방법, 기간 등을 미리 생각해서 계획을 써요. 어떻게 할 건지, 여행을 어디로 갈 건지 여행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요. 공부 계획도 세울 수 있겠죠.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족의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워보자. 나의 독서 계획은 한 달에 책 한 권씩 읽는 거야. 한 권씩이죠, 책은. 독서 계획이네요. 독서를 어떻게 하지? 독서 플랜이죠. 그죠? 리딩 플랜을 세웠죠. 또 넘어가네요. 내가 그 도둑을 잡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 들어봐. 도둑을 잡을 플랜이 있나 봐요. 그죠? 계획을 세웠대. 우리는 계획대로 일요일 아침에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 플랜을 짰는데 그대로 한 거죠. 그죠? 실천했네요. 자, 생각한 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 take action 한 거죠.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practice 하고 그리고 그 플랜을 fulfill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take action, practice, fulfill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실천하다. 실제로 했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했다. 실천하다. 어떤 일을 실제로 행동할 때 실천하다를 써요. 운동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실천해야지, 그대로 해야지 이런 뜻이죠.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의료 봉사 활동으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다. 사랑은 마음에 있죠. 근데 그걸 acting으로, serve로 보여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천하다고 말해요. 살을 빼려면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나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플랜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플랜대로 실천해야 돼요. 그렇죠? 계획을 훌륭하게 잘 세워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플랜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 practice하고 take action 해야지 실천을 해야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계획과 실천은 같이 갈 수 있는 말이에요. 계획하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고 실행하고 실제로 행한다는 뜻이에요. 계획 써보고요. 실천하다 써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획은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미리 생각하여 세운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계획한 거예요. 실천하다는 생각한 것을 실제로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기억해 놓으세요. 자, 건강한 식생활. 계획표일까요? 실천하기일까요? 나의 하루 생활. 계획표일까요? 실천하기일까요? 건강한 식생활. 실천하는 거죠. 플랜을 지금 짜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글자를 쓰고요. 위에 실천하기 위해 쓰고요. 옆에도 트레이스한 것들을 쓰고요. 친구들이 혹시 프린트한 게 있으면 그렇게 쓰고요. 여기는 옆에다 계획표. 혹시 프린트한 게 없는데 연습하시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노트에다가 쓰면 돼요. 그냥 노트에다 쓰면 되죠. 공책에 쓰면 돼요. 자, 계획과 실천하다를 알맞게 사용한 문장에 동그라미 해봅시다. 일단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친구들이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읽어보고 1번 운동을 꾸준히 하려면 미리 계획을 세워야지. 2번 과제는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과제가 있는데 살고 싶은 도시를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돼. 자, 읽어보면서 말이 자연스러운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친구들이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꾸준히 운동하려면 미리 계획이죠? 플랜 있어야지. 맞아요? 네, 맞아요. 플랜 있어야죠. 말이 됐죠? right이죠, right.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just right. 적당하죠. 적당하다. 우리 그때 적당하다 배웠죠? 이번 과제는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과제를 냈는데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어떻게 액팅을 하죠? 액팅할 수 없죠. 도시는 계획하는 거죠. 도시를 내가 살고 싶은 도시가 있는데 하고 계획하는 거니까 이거는 아니죠. 실천 아니에요. 계획해야지. 건강한 식생활을 계획하려면은 식사를 잘 해야 되나요? 계획은 식사하고는 상관없죠. 계획은 진짜 액팅이니까 실천하기가 맞아요. 그렇죠? 자, 역사인물. 자, 우리 이제 계획이라는 것과 실천이란 단어가 들어간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역사인물 조사,
계획 세우기. 조사를 할 거예요. 리서치 지난주에 배웠죠. 조사하다 우리가. 자, 조사하다, 탐색하다 뭐 이런 거 배웠었는데 히스토리에 나오는 인물을 조사하는데요. 그 계획을 먼저 세운대요. 자, 세종대왕 유명한 한글을 만든 왕이죠. 세종대왕의 업적을 조사하기. 우리 모둠은 그룹이에요. 우리 모둠은 역사 인물을 조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죠. 조사하는 건 플랜을 세우는 거지. 먼저 플랜을 먼저 세워야 되겠죠. 그죠? 여러 역사 인물 중에서 누구 할 건지 이런 플랜이 필요하니까요.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다. 이게 바로 플랜이죠. 그죠? 그래서 계획을 세웠죠. 우리는 한 달 뒤에 열리는 줄넘기 대회를 위한 연습 계획을 줄넘기 대회가 있네요. 줄넘기. 근데 그걸 어떻게 연습할 건지 계획을 세웠네요. 그리고 계획을 한 달 동안 꾸준히 실천해서 아니면 실천하고 우승을 했다. 실천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다. 그래서 어느 말을 써도 돼요. 꾸준히 한 달 동안 꾸준히 해서라고 해도 되겠다. 실천이란 말은 써야죠. 그죠? practice라는 뜻이니까 실천. 아니면 실천하고 우승을 할 수도 있고 실천해서 우승을 할 수도 있고 있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니면 꾸준히 실천하니 우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천이란 말이 들어가는 말을 쓰면 돼요. 자, 보기에서 계획할, 실천할, 실천해야지 다 뜻이 있네요. 자, 아버지 운동 뭘까요? 계획. 그렇죠? 아버지 운동 계획할은 아니죠. 계획이죠. 자, 아빠가 운동을 쫙 놨네요. 매일 1시간씩 운동해서 살을 빼야겠어. 꾸준히 실천해야지. 아빠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획과 실천해야지 필요한 말들을 넣으면 되겠어요. 글자를 써보세요. 계획과 같이 써볼까요? 선생님이랑? 계획 쓰고요. 획. 글자가 조금 어려워요. 꾸준히 실천해야지. 시 쓰고 밑에 실천해야지. 글자를 써보면 연습이 많이 돼. 계획이라는 말은 많이 쓰는데 글자가 좀 어렵게 생겼죠? 친구들이 열심히 연습해보세요. 계획 이렇게 옆에다 써보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계획 수 있는 일 아니겠죠. 그죠? 뭘까요? 실천할 수 있는 일 4가지가 있대요. 지구가 병들면 안 되니까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리얼리 액트 하는 거죠. 그죠? 실천. 자, 전기 플러그는 뽑아요.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를 뽑아요. 턴 오프 해야 된대요. 전기가 그러면 세이브가 된대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녀요. 차를 많이 안 쓰는 것도 좋은 일이래요. 근데 이거는 한국에선 그런데 미국은 좀 어렵죠. 자, 그리고 마트나 이런 데가 너무 멀어가지고 한국은 좀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을 페이퍼 컵이나 그런 걸 쓰지 말고 그러니까 머그컵 같은 거 그죠? 그런 걸 쓰자고 하네요. 그리고 비닐로 되어 있는 봉지 말고 장바구니 백을 쓰라고 하네요. 백을 그죠? 자, 이런 걸 하면은 지구를 많이 살릴 수 있대요. 자,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많이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에 불도 자꾸 끄고 그 다음에 페이퍼 컵을 많이 안 쓰면 나무를 많이 살릴 수 있고 비닐봉지가 있으면 너무 동물들이나 바다나 이런 데가 더러워진대요. 비닐봉지가 많으면. 그리고 나중에 그 비닐봉지는 조그마한 가루가 돼서 파우더 같은 게 돼서 우리 몸으로 막 들어오게 된대요. 그래서 비닐봉지를 쓰는 만큼 우리 물고기도 많이 아프게 되고 그 다음에 동물도 다 아프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도 많이 아프게 된대요. 우리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참 내용이 좋네요. 자, 하루 생활 계획표. 친구들도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죠. 아까 우리 친구처럼 여기다가 한번 자기가 어떻게 하루를 지낼 건지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획표를 한번 써보세요. 꼭 지켜야 하는 일을 스스로 정해서 실천해 봅시다. 있네요. 선생님은 뭘 하면 좋을까? 선생님은 아침에 한 10시쯤에 자서 10시 반쯤에 자서 새벽 한 5시 반에 일어나고요. 여기 앞에는 7시 반까지 새벽 기도, 잠자기 이렇게 쓰면 돼요. 친구들 새벽 기도 자 가고요. 그 다음에 아침 먹고 그죠? 10시 반까지 아침 먹고 그 다음에 점심때까지는 피아노 치고 12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 먹고 그 다음에 4시부터 5시까지는 그림 그리기 성경 읽기 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7시까지는 저녁 먹기 그리고 저희 집은 가정 예배를 드려요. 가정 예배 그 다음에 청소하고 정리하고 씻고 자, 여기는 선생님이 자유 free time 선생님 하고 싶은 거 이럴 때 좀 해도 되는 거 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거만 책 읽고 싶으면 책도 읽고 무비 같은 거 보고 싶으면 무비도 보고 자, 그 다음에 꼭 하고 싶은 거 선생님은 스스로 정하는 거 이거는 새벽 예배라고 할까요? 새벽 기도 그 다음에 피아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꼭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쓰면 돼요. 친구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재밌네요. 어떻게 친구들은 학교 수업도 쓰고요. 점심도 쓰고 친구들도 한번 재밌게 만들어 보세요. 자, 다음에 낱말 읽었다 쓸 여기다 하얗게 된 부분을 트레이스해서 쓰면 되죠. 계획은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미리 생각하여 세운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일의 순서나 방법들을 미리 생각할 때 계획을 써요. 생각한 것을 실제로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계획 세우기, 계획 실천, 계획 실천하기. 친구들이 다 한번 따라서 써보고 읽어보세요. 자, 평소에 어디에서 써야 될까? 예를 들어보면 자, 목표가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과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떻게 할 건지 아침마다 실내 운동하는 걸 계획이라는 말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플랜 1, 플랜 2 이렇게 계획을 2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빠지죠. 그렇죠? 이런 걸 쓸 때 계획이라는 말을 써요. 어떻게 할 건지. 자, 새해 계획, 단골 살 뺀다. 많은 사람들이 단골이라는 건 자주 한다는 뜻이에요. 새해 계획을 많이 세워내요. 뉴 이어이 되면 계획을 세우는 거죠. 뉴 이어 플랜을 짜는 거죠. 그죠? 그게 제일 많이 하는 게 살을 뺀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나오죠. 새해 계획. 자, 그리고 소소한 실천, 확실한 변화. 실천이란 건 액팅을 하니까 체인지가 된다는 거죠. 그죠?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포스터 같은 곳에서도 실천이란 말이 나오네요. 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천 수식, 이렇게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죠? 자, 숫자 보는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기억나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한번 같이 외워봐요. 자, 준비 시작!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이네.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이거는요. 1, 10, 100, 1000만, 1만이네. 이게 동그라미가 많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런 식으로 카운트해서 이게 어떤 숫자인지를 이렇게 보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외우는 걸 연습하고요.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예순, 일흔, 여든, 아흔, 백까지 여기 백 나왔죠? 백까지 읽기를 연습해 보세요. 한 번만 같이 여기 있는 거 같이 읽어봐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스물, 서른, 마흔, 쉰, 예순, 일흔, 여든, 아흔, 백. 자, 그래서 나이를 물어볼 때는 이 단어를 많이 써요. 몇 살이에요? 20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50살이에요. 할아버지 연세 어떻게 되셨어요? 할아버지는 70살이야. 자, 이렇게 나이를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단어니까요. 꼭 알아두세요. 자, 숫자 세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까지는 외우면 돼요. 자, 같이 여기까지 읽어봐요. 시작.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자, 없어도 외울 수 있죠. 자, 세종학당 우리 한 번 더 잠깐 들어봐요. 오늘은 레요, 대요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들으면서 뭐래요, 뭐대요라는 말이 나오는지 찾아보세요. 우와, 드디어 석굴암을 드디어 본다. 얘들아, 나 엄청 기대돼. 나도. 석굴암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대. 대단하다. 유명한 절이에요. 와, 여기 정말 웅장해. 산이 깊숙이 이렇게 큰 절이 있다니 평화로운 느낌이 들어. 나도 걷다가 보니까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 그게 다 이유가 있단다, 얘들아. 석굴암이 위치한 이곳, 도함산은 경주에서 제일 높은 산이래. 레가 나와. 아하,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시원하고 좋은 거구나. 어쩐지 기분 탓이 아니었어. 예전부터 도함산은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대. 동에서 이 산만 넘으면 바로 경주 시내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근데 케빈 너 진짜 석굴암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 맞아, 좀 똑똑해 보인다. 어때? 갑자기 내가 못 쓰는 것 같지? 뭐, 너 가면 안 된다. 재밌네요. 케빈, 당장 사과해라. 알았어. 미안하다. 미안해. 그래, 영수 해줄게. 가자. 얼른 가자. 자, 안에 가면은 엄청 예쁜 불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스태츄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석굴암은 저도 예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석굴암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꽤 많이 나누고 있죠? 이때 반복해서 사용된 표현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석굴암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대. 석굴암이 위치한 이곳, 도함산은 경주에서 제일 높은 산이래. 예전부터 도함산은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대. 이렇게 는데요, 대요, 이래요, 레요는 다른 사람한테서 듣거나 책에서 나온 내용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세종한국어회화 3에서 간접인용 표현을 공부했죠. 오늘은 짧게 줄여서 쓰는 간접인용 표현을 공부할 거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혜리 씨가 저한테 말해요. 저는 매일 아침을 먹어요. 이 말을 다른 친구에게 하고 싶을 때 혜리 씨는 매일 아침을 먹는다고 해요. 이렇게 간접인용 표현을 사용해서 말하죠. 그럼
먹는다고 해요를 짧게 줄여서 말해볼까요? 혜리 씨가 매일 아침을 먹는데요. 또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뉴스에서 들은 날씨 소식을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제 일기예보를 들었는데 오늘 비가 올 거라고 해요. 올 거라고 해요를 짧게 말해볼까요? 어제 일기예보를 들었는데 오늘 비가 올 거래요. 여러분, 한국에서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관광지가 어딘지 아세요? 지난번에 신문에서 봤는데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관광지가 제주도라고 해요. 친구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외국인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관광지가 제주도래요. 앞으로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오늘 배운 짧고 간단한 간접 인용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자, 래요, 돼요, 했대요, 그래요. 이런 래요 다 오늘 나왔던 걸 선생님이 잘 설명해 줬는데요. 누가 그런 말을 했대요. 누군가한테 들은 말을 이야기할 때 아니래요. 이렇게 선생님이 아니래요 하면 선생님의 말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래요, 돼요 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책이나 인터넷 같은 데서 본 자기가 한 얘기 말고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전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이렇게 말해줄 때,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 한대요. 선생님이 한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잘 몰랐는데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해줄 때 백신을 맞아야 한대요. 맞아야 한대.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가을에는 한글 학교를 할 수 있대요. 다른 사람이 말해준 걸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는 거죠. 한글 학교를 할 수 있대요. 엄마가 좋아하는 선물은 꽃이래요. 선생님 글자를 틀렸네요. 선물은 꽃이래요. 엄마가 말해줬죠.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좋아하는 선물은 꽃이래요. 꽃이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래.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래. 이렇게 전달해 줄 때 쓰는 말이에요. 아이스크림은 빨리 냉장고에 넣어야 한대요. 누가 말해준 거겠죠? 미국이랑 한국은 낮과 밤이 반대래요. 할머니가 말해줬는지도 모르겠네요. 누가 말해줬어요. 선생님이 지금 오래요. 선생님이 오라고 한 이야기를 다른 친구한테 전해줄 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한대, 오래, 가래 이런 래요, 돼요라는 말을 기억했다가 친구들도 한번 말해보세요. 오늘 선생님이 해줬던 강의를 기억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해준다면 그럴 때도 쓸 수 있는 말이겠죠. 엄마, 선생님이 숙제해야 한대 라고 말하며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도 이런 말들을 한번 써보세요. 자, 꿈이 잘하는 국어 읽기편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금방 해봐요. 자, 오늘은 설명 대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떤 것을 explain 하는데 어떤 것을 explain 하는지 그 설명하고 있는 그것. 자, 그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설명 대상은 설명하려고 하는 요거는 글에서 드러내어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글을 보면은 뭘 알려주려고 하는 게 꼭 하나 나와요. 그죠? subject가 나와요. 다음 글을 읽고 설명 대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글을 읽다 보면 뭘 설명하려는 건지 나오겠죠? 자, 제목을부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고추. 여러분, 고추를 먹어본 적이 있나요? 고추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빨간색과 초록색, 주황색이 있습니다. 고추는 매운맛을 냅니다. 이 매운맛은 입맛을 돋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추에는 특히 비타민이 풍성하게 들어 있습니다. 자, 뭘 설명해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리고 뭘 읽었는지도 다시 한번 꼭 기억해보고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고추를 읽고 설명 대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무엇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나요? 뭐였죠, 친구들? 그쵸? 고추.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까? 자, 고추가 있는데
맛이 어떤지, 어떤 게 있었죠? 매운맛이 났죠. 색깔은 빨강색, 초록색, 주황색들이 있고요. 좋은 점은요. 비타민이 많고요. 또 뭐가 있어? 특징이 입맛을 돋구어주는 특징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던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는지, 특징이라는 건 스페셜한 거죠. 그죠? 특별한 어떤 것, 특별하다는 데서 특이 들어있는 거죠. 특별한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써보는 거예요. 자, 설명 대상에 대해 말하여 봅시다. 자, 앞에서 말했던 거죠. 고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고요. 고추의 맛과 색깔과 또 좋은 점과 특징이 무엇인지 알려줬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설명하는 대상이란 그래서 드러내어 알려주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subject가 있다는 거죠. 설명 대상은 알려주려고 하는 것에 글을 통해서, 그죠?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기 있는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있어요. 글. 자, 선생님 글자를 써줄까요? 자, 설명 대상이 알려주려 하는 것에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말만 해도 쓸 수 있는데 선생님 한번 써봤어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설명 대상은 그래서 드러내어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 대상을 파악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힌트를 이제 알려준대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뭐가 진짜 서브젝트인지. 자, 사막의 왕 낙타. 사막은 밤에는 춥고 낮에는 견딜 수 없이 덥습니다. 친구들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지금은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사막은 이렇게 모래만 있는 곳이니까 춥고 덥고 해서 살기가 어렵대요. 하지만 낙타는 어떨까요? 낙타는 해가 쨍쨍 내리쬐는 사막의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도 뜨거워도 땀을 많이 흘리지 않네요. 또 다른 동물들과 달리 며칠 동안 물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대요. 와우, 정말 대단하지요. 뿐만 아니라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물을 먹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넓어서 모래 위를 잘 걸어 다닐 수 있답니다. 이 정도면 낙타를 사막의 왕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자, 오늘은 두 가지가 좀 중요한 것 같이 보이네요. 하나는 사막, 하나는 낙타. 스토리가 뭘 말해줄까요? 일단 설명 대상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보는데 먼저 제목이나 그림 같은 걸 한번 봐야 돼요. 사막의 왕 낙타. 그리고 그림도 낙타가 있네요. 그죠? 사막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항상 뒤에 나오죠. 사막의 왕 낙타. 낙타를 말해주는 거죠. 사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막에 있는 왕 낙타가 중요한 거죠. 글의 내용에 또 보니까 낙타가 뭐가 좋은지 뭘 잘하는지 그런 게 나왔죠. 그리고 특별한 점들을 많이 말해줬어요. 낙타 땀을 안 흘리고 물도 많이 안 먹어도 되고 물도 잘 마실 수 있고 발바닥도 넓다고. 그쵸? 자, 이런 것들을 이런 여러 가지 스페셜한 것들을 말해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는 낙타 이야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명 대상을 파악해 보. 이 글의 제목은 무엇이었죠? 사막의 왕 낙타. 친구들은 써보세요. 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낙타는 뭘 잘하는지 드러내어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글의 내용은 사막에서 낙타는 잘 지낸다는 거죠. 뜨거운 사막에서 땀 흘리지 않고 며칠 동안 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빠른 시간 동안에 물을 마실 수 있고 발이 넓어서 모래에도 잘 걷죠. 그래서 설명 대상은 뭘까요? 낙타. 그래서 글을 잘 읽다 보면 제일 많이 알려주려고 하는 거,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제목이나 목차를 살펴보고요. 글의 내용도 보고 설명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거죠. 대상, 그죠? 대상. 걔가 설명하고 있는 애가 뭔지.
자, 그렇게 글을 읽어야 돼요. 뭘 설명해 주는 거지? 내용 뭘 설명해 주고 있지? 뭐지? 자, 그걸 잘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자, 이때까지 우리가 띄어쓰기만 봤는데 이번에는 설명하는 대상을 어떻게 찾아내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설명 대상을 파악하려면 글에서 드러내어 알려주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 글을 읽고 설명 대상을 파악해 봅시다. 내용이 뭔지 잘 봐야 되죠. 그렇죠? 제목은 뭐죠? 오늘? 손바닥의 비밀. 여러 번 읽어보세요. 햇빛을 받으면 사람의 피부는 그을리게 됩니다. 여름날 뜨거운 햇빛 아래서 놀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구릿빛으로 얼굴이 까맣게 탄 적이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바닥이나 발바닥은 아무리 햇볕 속에서 오랫동안 있어도 그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의 피부 속에 멜라닌이라는 색소 때문이에요.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많으면 피부가 더 검게 보이는데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멜라닌 색소가 적기 때문에 햇볕에 타도 검어지지 않습니다. 아하, 발바닥은 멜라닌 색소가 없네요. 자, 뭘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 한번 봐요. 이 글의 제목은 손바닥의 비밀이었어요.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햇빛이에요? 아니죠. 손바닥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해요. 뭘 알려주려고 했죠? 햇빛에 피부가 검어지는 것은 멜라닌 색소 때문인데 손바닥이랑 발바닥에는 멜라닌 색소가 적다라고 쓰면 되겠죠. 적어볼까요? 한번 선생님도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지만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멜라닌 색소가 적다. 자, 손바닥의 비밀인데요. 제목이 손바닥이 아니고 손바닥의 비밀이네요. 비밀. 뭐였죠? 비밀이? 멜라닌. 자, 그래서 손바닥이 나오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비밀이죠. 하얗게 되는 비밀. 그러면 설명 대상은 오늘 멜라민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글의 대상을, 설명 대상을 잘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해 봅시다. 만약에 오늘 손바닥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했으면 손바닥을 더 많이 말해줘야 되지만 오늘은 색소, 까맣게 되는 것 이야기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설명하는 것이 멜라민이었고요. 제목도 비밀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손바닥이 아니고 멜라민이 중요한 거예요. 멜라민 색소. 그래서 내용에서 뭘 설명해 주려고 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무엇에 관한 글인지 살피면 읽고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설명 대상이 뭔지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손바닥일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뭘 제일 많이 말해줬는가 그걸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숙제는 좋아하는 책 한 권 가지고 이건 뭐에 대해서 쓴 글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밌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자, 다음 주에 선생님이랑 또 만날 수 있을지 아니면 이효희 선생님이 돌아오셔서 친구들이랑 다시 줌으로 공부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 동안 너무 즐거웠어요. 계속 책 읽고 열심히 연습해서 친구들이 더 한글을 잘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수고 많았어요. 안녕.